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뉴욕에 베이스를 둔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계신 재환님을 모셨습니다. 재환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2개를 설립한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기획자로 일하신 경험도 있으세요. 제가 재환님을 모시고 어플라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재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살아본 적이 없는데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재환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님 오플라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년 좀 전에 재환님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얘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왜 미국을 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녹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린 카드를 배우자 초청으로 받았다고 해서 이제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와이프를 따라 가야죠. 네, 원래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명하달이 내려지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가 없어서 그냥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만 살으셨고 미국에서 일해보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 직장을 구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잡서칭을 하게 되셨는지 지금 원하는 회사로 들어가게 된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기를 이제 오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제가 영주권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동안에 어느 정도 트라이를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 중에는 뭐 링크드인이나 뭐 미국의 잡 서칭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근데 사실 몇 번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계 같은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아직 제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저의 신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피지컬하게 이제 미국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레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저를 드랍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사실 뭐 한국에서 잡을 찾아서 가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단념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뭐 여기서 학교를 다니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와서 이제 제 커리어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서 뭐라도 이제 닥치는 데라도 뭐 어차피 뭐 먹고 사는 거야. 뭘 하든 하니까. 네, 사지가 멀쩡하니까 뭐 그건 별로 걱정 안 되고 일단은 가자 뭐 그런 식이었고요. 그래도 여기 오고 나서 일단 그래도 제가 피지컬하게 여기 있으니까 우선은 온라인으로 어플라이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레주메를 들고 회사 앞에 찾아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단계적인 나름의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먼저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럼 바로 걸로 옮겨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소가 바뀌고 그러고 나서부터 많이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뭐 중요했던 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 피지컬하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제 전화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편하게 와서 한번 편하게 그쵸.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보통은 폰 스크리닝이라고 하잖아요. 전화로 이제 연락 오는 거 자체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거쳤고 이제 한 달 사이에 제가 최종적으로 오퍼도 한 3군데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계실 때는 그 게임 네. 기획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메시지 주셨을 때, 예전에 메시지 주셨을 때 제가 한번 다시 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제가 말로써 먹고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데 가능할지 네. 어떨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확실히 디자이너라든지 개발 직군에서 이제 그런 그 텐저블한 하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신을, 그러니까 셀링하는 것 자체가 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건 조금 힘들더라 하는 게 있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뭐 스스로 창조해낸 약간 괴물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음, 쉽게 말해서 어떤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기획이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기획자라는 직군이 언뜻 보면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어 본인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생각한 부분을 전달하는 그 시간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음, 그 외적인 물론 이제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랑 조율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뭔가 알아보는 시간들이 많은 편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된다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누구든지 그런 처음에 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뽑아달라라고 잘 어. 설득을 하셨나요? 제가 별로 주눅 드는 편이 아니어 가지고 음. 그냥 뭐 하다 안 되면 마트에서 짐이라도 나르면 되지라는 마인드셋으로 왔기 때문에 어, 네 뭐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거의 인터뷰할 때도 거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주면은 음, 헤드 오브 프로덕트라고 이제 저희 팀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사람 인터뷰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나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따라와서 부르더니 혹시 뭐 지금 뭐 할 거 일정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없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우리 코파운더랑 인터뷰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인이잖아요. 음, 그래서 뭐 그러지 뭐 그러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코파운더가 인터뷰를 하러 들어왔는데 첫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핸드폰을 뭐 쓰냐요, 저보고. 음, 그래서 제가 뭐 아이폰 6S 뭐 쓰고 뭐 iOS는 그때 당시에 11 베타 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너 한국에서 왔는데 왜 삼성이나 안드로이드 안 쓰냐."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미국 앤데 지금 총 가지고 있냐고. 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음, 안드로이드를 쓰고 삼성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느냐. 음, 내가 단순히 한국 사람이어서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너의 assumption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의 정의를 내린 건데 음. 이해가는 항상 일할 때 그런 식으로 일하냐 제가 그렇게 우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거 같으면 나 여기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 우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고 믿음이었으니까. 어,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센시티브하게 대응을 했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쵸. 그냥 왠지 그날따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네 '이 정도면 내가 너무 과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그날은 그렇게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필이 왔어요.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들었는지 다음날 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걸 보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아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에 되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음. 주고 싶다면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은가요? 흐름을 잘 읽어라.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가 계속 형성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는 사실 문맥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그러니까 자체 내수 시장 내에서도 인력을 수급하기 어떤 힘든 그런 분야를 내가 한국에서라도 빌딩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가령 뭐 최근에 유행하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니시한 마켓이나 아니면 되게 트렌디한 것들을 남보다 먼저 한국에서라도 쌓아 놓는다면 결국엔 그 사람의 어떤 value proposition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비자 문제라든지 각종 장벽 같은 게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가 무슨 이야기냐면 잡을 구하는 데의 걸림돌이 뭐 저는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분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언어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분은 오히려 제일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결하기가. 그다음이 언어고 그다음이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아서 온 케이스라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출신이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비자를 주고 비자를 주는 데에 대한 어떤 그 비용? 그런 거 대비 우리 회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항상 비자를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막 엄청 뭔가 막 로켓 사이언스처럼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은. 회사에 줄 수 있는 나의 밸류? 그것만 명확하게 내가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케이스를 오히려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반대로 생각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이 친구를 고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령 1년에 뭐 100만 불을 레비뉴를 올릴 수 있는데 뭐 몇만 불 그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 ROI를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해외 인원들을 다 안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미국의 IT 산업이 무너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 회사에 프랑스 개발자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뽑아오기 위해서 최고의 변호사 팀을 꾸려서 그냥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이거 받기 위해서, 비자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한 걸 사진을 보여줄게. 그러더니만 사진을 보여주는데 서류가 정말 이만큼씩 세 개가 스택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류 작업을 다 변호사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항상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해보신 분으로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보신 분으로서 정말 커리어를 개발을 할 때 이런 거 하나쯤은 조금 더 생각해 두는 게 좋은 것 같더라,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해외에 나가게 될 어떤 일말의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한국에 계실 때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혹은 앞으로 다니게 될 회사의 어떤 규모나 그런 것들보다도 이 회사의 서비스나 그 디지털 프로덕트가 글로벌하게 서비스가 될 것이냐, 혹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사람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톡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고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나 카카오톡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그건 별로 도움이 되는 커리어 패스는 아닌 거죠. 근데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인데 뭐
기술적으로 되게 유명해서 어디 미국의 뭐 구글이나 그런 데 인수가 됐다라든지 프로덕트 자체가 워낙에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가령 프로덕트 헌트 같은 사이트에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한국 회사지만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사시고 미국에서 학교를 안 다니셨는데 기획자 직군으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을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IT 쪽에서. 다른 나라는 제가 도와드릴 수기는 힘들 것 같고 미국 쪽에 기획자로 오고 싶으신 분들은 뭐 나중에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도움이나 조언을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재환님 그 페이스북 그 링크를 네네. 아래에다가 걸어둘게요. 게임 업계라든지 IT 업계에서 기획 직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는 미국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링크된 재환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번 따로 연락드려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어플라이 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